그러면요, 어떻게 이 렉이라고 하는 기술을 더 잘 쓸 것인지 설명드리는 게 오늘 목표예요.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봤을 때 각각의 요소들에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향상된 쿼리. 이 쿼리 자체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리트리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쿼리 자체를 향상시켜서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쿼리를 향상시키는 방법은요, 이미 검색 엔진 분야에서 너무 많이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쿼리 익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쿼리 익스펜션은 쿼리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냥 쿼리 익스펜션은 검색 엔진에서 쿼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 이 쿼리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쿼리에 한번 LLM 띄워서 쿼리를 확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제가 만약에 검색을 할 때요. 맛집을 찾을 거예요. 신촌 맛집. 근데요, 얘를 검색할 때요, 그냥 신촌 맛집만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부에서는 신촌과 가까운 뭐 이대 또는 홍대까지도 맛집을 검색할 수도 있고요. 또는 맛집과 관련되어 있는 뭐, 존맛탱, 막 이런 단어들과 결합해가지고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즉, 내가 신촌 맛집만 하면 너무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정보가. 그래서 신촌과 관련된 이대 홍대로도 확장할 수도 있고요. 맛집과 관련된 뭐 이런 존맛탱과 같은 단어들로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쿼리들을요, 다 검색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이 쿼리 확장 기술을요, 이번 또 LLM을 이용해서 확장할 거예요. 그래서 쿼리를 그냥 바로 검색에 쓰는 게 아니라 한 번 LLM을 태워서 쿼리를 확장해서 씁니다. 심지어 이 과정을 좀 더 여러 개의 쿼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LLM을 통해서 여러 개의 쿼리를 만들고 얘를 이용해서 검색을 하겠다. 그럼 문서들이 여러 개 나올 수 있고 얘를 종합해서 응답을 생성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쿼리를 확장하는 기술 자체는 엄청 새롭지도 않고 그냥 더 좋은 문서들을 뽑기 위한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쿼리를 확장해 주는 것만으로 모델 성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을 굉장히 추천드리는 게, 이 기술이 어렵지 않아요. 그냥 LLM한테 좀 더 좋은, 우리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더 좋은 쿼리 질문으로 바꿔줘라고 하는 그냥 프롬프트를 이용해주면 더 고도시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쉽지만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써보시길 바라는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리 익스펜션이 왜 도움이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쿼리가 불분명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번 이 예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요. 질문을 해요. 가장 많은 메달을 올림픽 역사상 딴 국가는 어디냐? 그럼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올림픽을 하면은 또 하계올림픽이 떠오르는데요. 이 생성된 결과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미국이 제일 많은 메달을 땄는데 노르웨이가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많이 땄어. 올림픽이 동계올림픽도 있었지. 그래서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지문이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는 지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요, 쪼개봐요. 질문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메달을 묻는 게 사실은 토탈 메달을 묻는 건가? 아니면은 금메달을 묻는 건가? 또는 동계올림픽을 묻는 거 아닐까? 이 주어진 쿼리를요, 확장해서 분석해 쪼개가지고 지문을 고도화시키는. 그래서, 이게 올림픽 역사상 토탈 메달, 그러니까 금메달뿐만 아니라 그냥 토탈 메달을 묻는 거구나. 토탈 메달을 물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물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하계와 동계올림픽을 모두 물어볼 수 있는 여지를 지문에 넣어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길게 생성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쿼리를 외부 논리지를 이용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응답 생성의 퀄리티 높이는 기술이에요.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 리트리버 검색 결과 자체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리트리버 자체를 향상시켜 리트리버의 결과를 향상해서 응답 생성을 할 때 더 효과적인 문서들을 검색하게 하는 거예요. 보시면요, 어떻게 리트리버 향상시킬 거냐? 모델을 파인튜닝 할 거예요. 우리가 파인튜닝은 다음과 같이 제너레이터가 선호하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리트리버를 향상하는 로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LLM한테 이 검색 결과 줄 텐데, 응답 생성에 도움이 됐어? 도움이 안 됐어? 도움이 됐어? 안 됐어? 이러한 리워드, 이 후기를 돌리죠. 피드백을 가지고 다시 검색기를 학습하는 방식의 방법들이 많이 제한됐어요. 즉, 생성할 때 도움이 됐냐, 안 됐냐를 기준으로, 이 검색된 결과가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성기가 가진 피드백을 기반으로 리트리버를 학습하는 방법들도 많이 제한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제너레이터 또는 이 검색된 것 자체가요, 그냥 바로 쓴 것보다 우리의 목적에 맞춰서 순서를 재조정해주는 관계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문서를 100개를 뽑아요. 100개 뽑았는데 100개 다 쓸 건 아니거든요. 100개를 다시 5개만 뽑을 건데, 이때 순위를 재조정해요. 이걸 리랭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문서가 검색된 거 말고 이 태스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더 좋은 문서일지를 순서를 재조정하는 리랭커를 중간에 둬서 이 검색된 문서들을 좀 더 고퀄리티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최종적으로 응답을 생성한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검색기는요, 이미 학습된 걸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트루자 하는 태스크에는 얘가 지식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을요, 이 검색기에 넣기보다는 이 리랭킹 모델을 별도의 학습을 해가지고 이 검색 결과를 향상시키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러기 위해서 리랭킹 모델을 학습해야 되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적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여기서처럼 이 생성 모델이 응답한 결과에 대해서 이 검색된 결과들이 도움이 됐다, 안 됐다를 기반으로 도움이 되는 애를 많이 뽑을 수 있도록 이 리트리버 자체를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트리버 모델은 리랭킹 모델인데 이 리랭킹 모델의 순서 재조정하도록 이 답변 생성 퀄리티가 좋은 문서들에 대한 피드백을 돌려줍니다. 이번엔 애초에 자체적으로 이 제너레이터 자체를 향상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응답 생성 퀄리티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학생들 재단들을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프롬프트를 고도화시키는 겁니다.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에요. LLM을 활용하여 입력 쿼리와 검색된 문서를 기반으로 더 좋은 프롬프트를 생성하는 겁니다. 이 논문은요, 되게 재밌게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지문에 대한 예시들이 검색을 쫙 갖고 왔어요. 근데요, 얘네를요, 바로 넣는 게 아니고 얘를 한번 압축해요. 컴프레스합니다. 이 내용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내용, 검색된 거 안에서도 필요한 내용들만 응축시켜서 다 같이 압축된 토큰을 만듭니다. 2360자의 단어들이 포함한 프롬프트인데요. 단 117개의 단어만 담긴 프롬프트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프롬프트 만드는 과정에서 그냥 언어 모델을 쓰는 거예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가지고 다시 모델 얘를 압축합니다. 이렇게 해도요. 여기서 불필요한 내용들은 걸러내고 필요한 내용들만 응축했기 때문에 응답 생성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여기처럼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요. 다시 더 좋은 프롬프트를 만들어내요. 더 좋은 질문을 만들고 더 좋은 예시들을 정보만 클렌징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응답 생성 결과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는 검색된 문서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제너레이터를 추가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LLM이 학습되는 과정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검색된 문서가 같이 제공되고 얘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는 문제를 풀어본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유형, 즉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제공됐을 때 얘를 이용해서 응답을 맞추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추가 학습시키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했을 때 얘가 맞았으면 포지티브한 피드백, 틀렸으면 네거티브한 피드백을 가지고 이번 제너레이터를 향상시키는 거예요. 왜? 이런 입력 형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검색 결과를 기반으로 그다음 생성하는 과정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얘를 학습하는 겁니다. 또는 이 웹 파이프라인 자체를 잘 더욱 잘 쓰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레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 전체를 향상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너레이션 결과를 유튜브에 다시 활용하여 더욱 좋은 문서를 검색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즉, 다음과 같이 레그라가 하는 기술을 통해서 생성된 이 결과를 가지고요. 다시 응답 생성할 때 사용해요. 보시면은 검색된 결과를 기반으로 생성을 할 텐데요. 생성된 결과를 다시 이용해서 검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응답이 생성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해요. 아, 생성된 결과를 기반으로 검색을 더 뛰어나게 하고 더 좋은 문서가 있으면 더 응답을 잘하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 작업해서 더욱 좋은 응답을 생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도 그런데요. 다음과 같이 여기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응답. 생성된 응답을 다시 입력 쿼리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션 결과를 유튜브에 활용해서 더 좋은 문서를 검색하고 예를 들면 더 좋은 응답을 생성하도록 하는 이런 레그 파이프라인 자체를 이터레이션 돌리는 기술들도 진행됐어요. 물론 성능 좋겠지만 이 과정 자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느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렉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어떤 기술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서 설명드렸어요. 근데 다들 렉이라고 하는 기술을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가지니까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렉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우리의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외부 지식을 필요로 하는가? 만약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가 외부 지식이 필요 없으면요. 굳이 레글 기술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라지 랭귀지 모델이 갖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외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외부 지식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그 태스크를 위한 지식들을 모아와야 되는데요. 어떻게 모을지 방법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냥 구글 서치와 같은 API를 이용해서 외부에서 검색해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지만 외부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수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현재 문제 상에 맞춰 가장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실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채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거대 언어 모델을 추가학습하는 게 쉬울까요? 또는 리랭킹 모델을 구성하기 쉬울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 쿼리를 익스펜션하는 기술을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판단을 먼저 드리고 그 판단에 맞춰서 작업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근데 이런 레고와 관련돼서 지금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이 있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포이즈닝 웹 시스템입니다. 보시면은 AI가 AI를 학습하는데 이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AI 모델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웹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AI가 생성한 콘텐츠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성하는 것보다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배운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다시 공부하면요, 멍청해져요. 즉, 이 지식이라는 게 혼자 하면 고여버리고 썩어버리거든요. 그래서 AI 생성 콘텐츠가 AI 성능을 굉장히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레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그 시스템을 공격하는 방법은요. 검색될 문서를 오용시켜서 레그 성능을 떨어지게 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에요. 오픈 AI CEO는 누구야? 라고 하는 질문에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넣어요. 다음과 같이 팀 쿡이 오픈 AI의 CEO야.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오픈 AI의 CEO라고 하는 문서를 잘못 검색하도록 이 검색된 문서를 오염시킵니다. 오염시켜서 우리가 잘못된 응답을 생성하도록, 즉, 팀 쿡이라고 하는 잘못된 응답을 생성하는 것을 봤죠. 왜? 우리가 잘못된 문서를 봤으니까요. 이러한 기술을 포이즌드 레그라고 합니다. 레그가 사용할 문서를 오염시켜서 레그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데,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 각광을 받을수록 이런 레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기술도 제한이 되고 있어요. 재밌는 문제고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레그의 장점 중에 레그의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응답을 생성할 때 어떠한 근거를 했는지를 제시를 하거든요. 반대로 이 시스템은 네이버 블로그 글을 참고하고 있네. 얘네가 참고하고 있는 이 외부 소스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걸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취약해집니다. 외부 공급에.
그래서 이런 외부 취약점을 통해서 레그 시스템 공격하는 연구도 많고, 이러한 레그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혹시나 관심이 더 있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천드려요. 네. 지금까지 저희는 레그 레그란 무엇이고, 레그의 구성 요소와 레그의 장점, 그리고 레그 기술을 더 잘 쓰기 위한 고도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렸습니다. 그래서 본 콘텐츠는 이제 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부 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이 되었고요. 여러분이 웹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려고 할 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